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모 일간지에서 뉴욕 일원의 한인사회 비영리 봉사단체들의 연방 세무기에 제출한 2015년 재정보고 중에서 990번 파일을 기초로 해서 각 기관의 재정, 특히 인건비 위주로 내역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봉사기관들의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발표한 기사의 타이틀이 인건비가 절반으로 봉사의 목적이 무색하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봉사기관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뜻을 암시함으로써 이제 불꽃을 피워올리는 한인사회 봉사기관들에게 물을 끼얹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기사를 보고 몇 분들께서 문의를 해오셔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렸는데 모 일간지의 기사 내역을 지적하기보다는 한인사회 봉사기관의 현실을 설명드림으로써 봉사기관들의 중요성과 그 기관들에게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영리 단체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크게 이익단체, 재단, 종교단체, 봉사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익단체는 인트레스트라는 그룹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비영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에게 기여하는 금액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인사회 예로서는 동호회, 향후회, 직능단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별해서 501c3가 있는데 이러한 코드를 받는 단체들에게 기여하는 금액은 그 단체들이 공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받아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속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종교기관, 재단 또한 봉사기관들입니다. 종교기관들은 정부와의 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서비스 계약도 체결이 가능하고 종교기관들이 독립적인 봉사기관들을 설립해서 일반 봉사기관처럼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재단은 재원을 확보해서 봉사기관들에게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합니다. 봉사기관들은 정부와의 서비스 제공을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봉사기관들의 대부분 재정은 한인사회보다는 기업, 재단, 정부 등으로부터 확보가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KCS 경우에도 건축기금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일반 예산의 90% 이상이 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지원 10%가 약 90% 이상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기관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정되겠지만 특히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더 많은 일하는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민사회의 특성을 지닌 한인사회의 경우 봉사기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와의 계약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2세들로 이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인력에 대한 배려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경우에 자체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일반 사회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봉사활동에 불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는 못 해드릴지라도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서비스를 더 전문화시키고 2세들도 영입해서 한인들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단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